물난리와 폭염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여름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장마 기간은 무려 54일. 이렇게 기상이변은 일상이 됐고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라고 인지를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한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재난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했고 2018년도에 IPCC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정도의 온도가 올랐는데 1.5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고 이 과학자들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이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로 경제적인 활동 또는 생명, 자연 생태계 전반의 위기가 처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제 공식적인 용어들을 기후위기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바닷속의 산호초가 1.5도가 되면은 70에서 90%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2도가 되게 되면은 99% 이상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 산호초를 기반으로 바다 생태계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5도가 올랐을 때 전 세계 바다의 산호초의 70에서 90%가 소멸된다라는 것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계속될수록 물 부족이라든지 식량 부족으로 기후 난민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기후 난민, 그리고 식량 부족, 물 부족, 그리고 폭염 일수의 증가, 그리고 바닷속 생태계의 붕괴, 그리고 북극 해빙 다 녹아내리는 거, 이런 것들 전반을 카운터했을 때 1.5도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인간이 이거 우리 후회합니다,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 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한반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2배나 빠르게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농산물의 주산지가 변동되는 것, 한반도가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건 장마가 아니라 우기가 시작된 것 같아. 이렇게 강수량에도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폭염 일도라든지 또는 열대야 일수 이런 날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폭염, 한파, 그리고 장마, 그리고 슈퍼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상 재난이라든지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IPCC,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그 이상 오르게 되면은 이건 정말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 파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돼요. 한 30년 정도 남았잖아요. 30년 사이에 전 세계가 뿜어내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쭉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120개 국가에 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와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분야가 전기를 생산할 때, 그리고 산업활동을 할 때, 운송 분야에서, 또 건물에서 에너지를 쓸 때, 농업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지 이 비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연말이면은 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은 그린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모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건물을 단열 개선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 두 번째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CO2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지원 제도, 그리고 또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또 추진을 해야겠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우리 지자체의 정책들도 필요한 거죠. 지난해 우리가 SNS에 이런 게 돌았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렇게 54일 동안 내리는 비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40%가 넘는데요. OECD 국가 평균이 20%대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랑 연결된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의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이 우리의 숙제는 개인의 실천, 개인이 에너지 소비 줄이고 태양광 설치하고 또 뭐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을 잘 분리수거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고 기업들이 나서고 또 지자체가 나서서 아예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제도 도입,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장님도 있고 또 나주시 의회 의원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있고 나주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좀 리더들 또는 책임지는 단위들 또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무슨 대책이 있냐, 돈은 얼마를 쓸 거냐, 사람은 얼마나 투입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때를 놓칠 것 같아요. 나주에서 온실가스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나주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